자, 다음은 그 별표를 출력하는 건데요. 이 별표 출력하는 것은 그 반복문 연습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 예제입니다. 저도 처음 프로그램을 배울 때 이 별표 찍는 거에서 시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이 별표가 하나가 찍혔고, 그다음에 두 개가 찍히고, 세 개가 찍힙니다. 자, 이 부분을 한 단계 한 단계 반복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별표가 하나 나오게 하려면 뭐 일단 무식한 방법을 좀 쓸게요. 별표를 하나 찍으면 되죠. 그 다음에 두 개를 찍고요. 세 개를 찍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죠? 자, 이거를 이제 반복문으로 바꿔볼 텐데요. 요거 밑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얘는 별표 찍는 거를 세 번 반복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반복문으로 바꿔볼게요. 얘를 세 번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반복할 때마다 칸이 띄워지면 안 되니까 칸을 띄우지 말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일단 실행부터 해볼까요? 자, 잘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거. 한 단계 한 단계 다 실행해 볼게요. 이게 붙었습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한 줄을 띄우면 좋겠네요. 이렇게 띄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죠? 똑같죠? 그죠?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게 생략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도 같은 결과를 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도 다음과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한 번 반복하는 거죠. 자, 잘 나옵니다. 처음에 했던 그 무식한 방법보다 코드가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결과는 똑같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코드를 가만히 보세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도 같이 넣어줄게요. 완전 똑같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자, 물론 바뀌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가 1, 2, 3으로 바뀌고 있죠. 자, 숫자가 바뀌는 부분을 뭘로 바꾸자고요? 변수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변수 j를 쓰겠습니다. 여기를 j로 넣고요. 여기도 j로 넣고 j는 2로 하고요. 여기는 3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때도 동작을 잘 합니다. 자, 근데 또 가만히 보면 이제 여기가 1, 2, 3, 1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잘 알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대소문자를 다른 걸로 인지를 하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 j 값이 없으니까 그냥 0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자, 세 개가 잘 찍혔죠? 자, 그런데 여기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코드가 중복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4줄, 2줄, 4줄, 4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이거를 없애버리고 자, 이 부분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을 또 하면 되죠. 3번 반복하시오. 3번 반복하는
코드 블럭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J는 아니요, 실수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처음에 0으로 해주고 J는 J 잠깐만요.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죠? 네, 이거를 반복하는 부분만 있어야 되죠. 처음에 0으로 해주고 J는 한 번 반복하는 거고 J는 한 번 반복하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바퀴 돌면은 두 번 반복하라고, 세 번 반복하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발선 제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 별표를 그 5개짜리 한번 찍어보자. 5로 바꾸면 5개짜리가 잘 나올 수가 있네요. 자, 발표 자료로 돌아가 보면 무식하게 이렇게 했고요. 그거를 다음과 같이 반복하는 형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썼고요. 여기만 변하니까 변수를 또 하나 더 가지고 이렇게 그 변수로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드가 똑같아지죠. 똑같아지는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반복문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요 예제는 그 포문을 지금까지는 그 한 번만 썼었는데 이 예제에서는 포문 안에 또 포문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면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가고 또 포문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코드 꼭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레인지의 사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레인지는 이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포문이랑 같이 사용을 했을 때 3이라고 해주면 이 i 값이 0부터 2까지 이렇게 변해 가는데요. 이 콤마를 써가지고 숫자를 2개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시작 값을 1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면 1, 2 역시 여기 3일 때 여기 3이 포함되지 않았죠? 여기 역시 3일 때 3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써줬을 때는 시작이 0인 거고요. 여기다 1이라고 써주면 시작이 1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활용하는 연습으로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짝수만 그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10을 포함해야 되니까 11까지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1부터라 그랬으니까 1을 써주고 11 이렇게 써줍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럼 1부터 10까지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자, 이때 짝수만 출력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i가 2로 나누어 떨어지면은 얘가 짝수란 얘기죠. 짝수일 때만 프린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 4, 6, 8, 10 잘 나옵니다. 물론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건너뛰는 그 세 번째에다가 값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 값을 넣어주면 2칸씩 건너뛰라는 얘기입니다. 2씩 더하면서 증가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필요 없고요. 1부터 2씩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은 네, 13579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2부터 시작해서 2씩 증가시켜라 라고 하면 24680 출력을 짝수만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홀수만 출력하는 거는 방금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1부터 11까지니까 10까지 1부터 10까지를 반복을 하는데 나누기 2를 했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얘기는 홀수라는 얘기죠. 그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 또 여기 1부터 11까지 하는데 이 두 칸씩 건너뛰면서 출력을 하면 홀수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인지의 세 번째 요소에다가 음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음수를 지정하게 되면은 여기가 더 큰 숫자가 넣어주고요. 그래서 5부터 0까지 반복을 하는데 5부터 0까지 반복을 하는데 역시 마지막 0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5부터 0까지 반복을 하는데 마이너스 1씩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실행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올 텐데요. 5, 4, 3, 2,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카운트다운을 하는 코드로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3, 2, 1 한 다음에 펑이 나오도록 이렇게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for i in range 3부터 0까지 한번 해볼까요? i를 출력을 해보는 거죠. 펑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펑이 나왔죠. i는 안 나왔죠. 왜냐하면은 반복이 안 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었냐면 1이 생략되어 있었던 거죠. 1씩 증가시키면은 3을 시작해서 1씩 증가시켰을 때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위를 마이너스 1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3부터 시작해서 3, 2, 1, 0일 때 빠져나와서요. 그 밑에 있는 펑을 출력을 합니다. 자, 이게 카운트다운 10으로 해볼게요. 10으로 하겠습니다. 네, 카운트다운으로 하기에는 10부터 1까지 출력되는 게 너무 빨리 출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좀 시간을 좀 지연을 시키면 더 재밌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보면 좋겠죠. 여기다가 포문을 하나 넣어서요. J를 하나 넣어서 한 10만 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패스라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쓰는 명령입니다. 이걸 아예 빼버리면은 에러가 나고요. 볼까요? 자, 에러가 나죠? 네,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포문이 있는데 포문에서 반복시킬 코드 블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패스를 넣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요. 네, 좀 전보다는 천천히 나왔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했는데요. 하나 더 넣어줘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간격을 두고 1987654321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것이 동작하는 그 시간은 컴퓨터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빨리 그 숫자가 줄어들 테고요. 좀 느린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일관성 있게 나오도록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타임이라는 타임이라는 건데요. 임포트 타임을 하고요. 이 타임 안에는 이 타임이라는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듈 안에는 슬립이라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지정한 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타임을 임포트를 하고 슬립 1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해줍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임포트를 하고요. 타임에 슬립 1초 동안 쉬어. 네, 1초 동안 값이 1씩 증가됩니다. 이게 소수점이어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0.5초 정도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0.5라고 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0.5가 0.5 동안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우리 컴퓨터에서 다른 굉장히 무거운 프로그램이 돌고 있다면 얘가 우선순위가 늦어서 더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시간을 지키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근데 코드를 봤을 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네요. 자, 이건 뭐냐면 펑이 그냥 글자만 나오니까 좀 심심하죠. 그래서 이거를 소리도 나게 하는 겁니다. 자, 소리 나는 것이 동작을 할지 녹음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C라고 해주고요. 좀 특이하죠? 다음표 안에 %C라고 해줬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7을 딱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거 너무 오래 걸리니까 3으로 바꿔 놓을게요. 네, 소리가 잘 안 났는데요. 관로를 안 넣어줬네요. 네. 제가 스피커를 켰습니다. 네, 소리가 나죠? 자, 요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괴상해 보이는데요. 네, 여기다 0을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줘도 됩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잘 동작합니다. 자, 요것의 의미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컴퓨터에서 띵 하는 소리를 낼 수가 있다 하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을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문자열은 밑에 좀 읽어볼게요. 자, 문자열에서 어떤 거를 하는 거냐, 왜 이런 게 나오는 거냐면요.
컴퓨터는 그 숫자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대신하는 숫자를 배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메모리에는 숫자만 저장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좀 신기합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된 거냐면 문자를 대신하는 숫자를 배정해 놓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A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65라는 숫자를 배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66이라는 숫자는 문자 B에 해당하겠죠. 문자 C는 67. 자, 이런 식으로 문자 하나에 대해서 숫자를 하나씩 다 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그 문자를 숫자로 배정해 놓은 그 표가 있을 텐데요. 이걸 다 모으면 표가 되죠. 자, 이 표는 세계 공통적으로 쓰입니다. 만약에 이 표가 그 컴퓨터마다 다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난 65를 기록해 놨는데 A가 나오지 않고 뭐 C가 나온다던가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세계 공통이면서 공통인데요. 그 미국 표준협회에서 정한 표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표준협회에서 정한 표를 우리는 아스키 코드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앞에 ASCII는 여기서 나온 말이고요.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말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코드를 알아두면 그 코딩할 때 좀 유용한데요. 7번, 코드 7번, 코드 8번, 13번, 27번, 32번, 65번. 65번은 방금 했죠. A. 이 정도를 좀 알고 있으면 좀 유용합니다. 자, 이 숫자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스키 코드 테이블 전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 아스키 코드 테이블에는 0부터 기본적으로 127까지가 있고요. 0, 1, 2, 3, 4에서 127까지가 있고 128부터 25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27번까지가 보통 그 키보드에서 키보드에 있는 키는 전부 다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 기호도 있고요. 방금 봤던 7번이 보니까요. 벨이고요. 벨. 앞에서 우리 7자를 넣었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소리를 내게 하는 그 코드 번호가 7번이었습니다. 8번은 백스페이스고요. 9번은 탭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13번은 캐리지 리턴, 보통 엔터라고 하죠. 엔터키에 해당합니다. 쭉 내려보면은 27번 ESC, escape, 어떤 메뉴를 선택했다거나 취소할 때 많이 취소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 그 키죠. 그다음에 32번은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뭔지 알죠? 그다음에 특수 문자들이 몇 개가 쭉 있고요. 그다음에 0은 48번부터 시작하네요. 0, 1, 2, 3, 48, 49, 50 이런 식으로 얘가 1 증가할 때 이 아스키 코드도 1 증가하는 식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5가 대문자 A고요. 97이 소문자 A네요. 그러니까 대문자랑 소문자랑 다르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대문자랑 소문자를 다르게 취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65A부터 쭉 해서 90G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28번부터 255번까지는 좀 특수한 문자들이 여기 기록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7번 소리 나는 거였고요. 8번은 백스페이스, 13번은 엔터, 27은 에스케이프, 32는 스페이스, 65는 A에 해당하죠. 자, 이 문자 코드랑 그 관련된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CHR이라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ORD라는 명령입니다. 자, 각각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여기 7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 7을 문자로 출력하시오. 7이라는 거를
중괄호 아래에 있는 C 문자로 출력하셔. 이런 의미였고요. 다음에 다시 살펴봅니다. 자, 여기 이건 콘솔에서 해보겠습니다. 콘솔에서 A는 65, A는 65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65 하면은 그냥 65 나오죠. 근데 CHR 한 다음에 65를 CHR로 넣어보면은 A의 따옴표 문자가 나옵니다. A라는 문자가 나오고요. CHR 66이라고 해보면은 B가 나오고요. CHR 67로 해보면은 C가 나오겠죠. CHR 7로 해볼까요? 예, 여기 7이 나오는데 이거는 앞에 그 X가 붙어 있는 거는 16진수라는 뜻입니다. 16진수로 07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벳을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주면은 알파벳을 출력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코딩 해보겠습니다. for i in range 65부터 65 더하기 26자 그죠? 65 더하기 26자 프린트 i랑 abcd 일단 i만 찍어볼까요? abcd만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65부터 90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요. 우리가 찍고 싶은 거는 i가 아니고 문자죠. 그래서 a는 chr i 그 a를 찍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c로 하겠습니다. 캐릭터니까. 자, a부터 g까지 잘 출력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a가 65라는 거를 조금 전에 방금 ASCII 코드 테이블을 봤기 때문에 65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ORD라고 해주면은 이 문자의 ASCII 코드 테이블에서의 그 숫자 값을 순서를 뽑아내죠. 그래서 A는 65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여기다가 써주고 26 해도 되겠죠? 네, 똑같이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26이라는 걸 더하는 것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냥 ORD로 G까지 하는데 이 마지막 거는 포함이 안 되니까 2를 더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G까지 잘 출력이 됩니다. 자, 문자를 코드로 ORD는 문자를 코드로 바꿔주는 녀석이고요. 네, 다음과 같이 코딩을 해도 A부터 G까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CHR 그 다음에 ORD 이 두 가지 명령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반복문을 또 연습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까 봤던 별 문자 찍기입니다. 자, 요거는 해봤죠? 자, 별 문자는 이렇게도 찍어보고 거꾸로 3개에서 1개로 줄어드는 식으로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삼각형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해봤으니까 쉽고요. 자, 얘도 포문을 다 2번씩은 써야 되는 겁니다. 3번 반복을 하고 그 각 반복 내에서 3번 반복하고 2번 반복하고 1번 반복하고 자, 요거는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얘는 좀 특별해 보이긴 한데요. 여기는 별표를 반복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힌트를 드리자면 요 앞에 공백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백도 스페이스도 하나의 문자였죠. 32번이 2번에 할당되어 있는데, 공백을 두 번 출력을 하고 별표를 한 번 찍고, 공백을 한 번 출력하고 별표를 두 번 찍고, 공백을 0번 반복하고 별표를 3번 반복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공백 반복하는 거랑 별표 반복하는 거랑 두 개가 좀 합쳐져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어렵겠죠? 자, 요거는 요 얘랑 좀 비슷하죠? 얘랑 좀 앞부분은 비슷하고요. 뒷부분이 별표 찍는 횟수가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1씩 증가하는데 여기서는 한 번, 세 번, 다섯 번, 2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얘를 할 줄 알면은 얘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구현하기 위한 제가 말로 설명을 했던 것을 이렇게 힌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를 더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요렇게 요거를 이제 그 세 번 반복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범용적으로 잘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다섯 높이가 5인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줄기를 붙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높이가 4일 때 높이가 4일 때 줄기 높이가 그것의 반이 되도록 이렇게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총 별표 출력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문자 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소리를 나게 할 때 %c라는 거를 썼었는데요. %c 말고도 %d, %f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하나씩 실습을 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A가 65일 때요. B는 66이면 프린트 AB 하면은 65, 66이 나오겠죠? 자, 이때 프린트 CHR A랑 CHR B를 출력을 하면은 문자 AB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CHR이라는 명령을 주지 않고 프린트 %C라고 주고요. 다음에 %A라고 이렇게 줍니다. 자, 그러면 위에 CHR 해가지고 출력한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퍼센트 두 개를 찍으려고 할 때는 %C, %C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두 개를 찍어야 되니까 괄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AB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역시 문자 AB가 각각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찍는 것이 아니고 지금 A에는 65, B에는 66 숫자가 들어있는 상태인데요. 이 숫자를 그대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D, 이때는 D를 이용합니다. %D 다음에 %AB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65, 66이 출력이 되는데요. 자, 이때 이 C는 캐릭터라는 단어에서 온 C고요. D는 데시멀인에서 왔습니다. 네, 이런 단어에서 십진수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왔습니다. 자, AB가 바뀐 건 아닙니다. 여기 AB라는 값을 문자로 찍어봐라, 숫자로 십진수로 찍어봐라, 이렇게 찍는 형식을 바꿨더니 거기에 맞게 출력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또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F라고 하고요. %AB. 자, 이렇게 해주면 소수점 이하까지 출력이 됩니다. 너무 0이 많이 찍혔죠, 그죠? 길이를 좀 제한하면 좋겠네요. 자, 그럴 때는 %랑 F라는 것 사이에 소수점 이하로 점 두 자리, 그래도 소수점 점 이하로 세 자리 찍어보시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소수점 이하의 두 자리가 출력됐고 얘는 세 자리가 출력이 됐죠. 자, 이때 F는 플로트라는 녀석입니다. 여기서 왔습니다. 플로트라는 녀석이고요. 원래 소수점 이하까지 나타내는 숫자를 우리가 리얼 넘버라고 하죠. 리얼이라고 하는데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리얼이라는 단어 대신에 플로트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플로트는 플로팅 포인트, 소수점이 왔다 갔다 둥둥둥 떠다닌다는 그런 의미고요. 원래는 더 큰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기법입니다. 자, 그럼 앞에 걸로 돌아가서요. %d를 했는데 여기다가 3을 붙여 보겠습니다. 3. 일단 3을 안 붙인 거랑 붙인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나왔고요. 3을 붙이면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네, 3을 붙이니까 여기 앞에 한 칸씩이 원래 한 칸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두 칸이 됐습니다. 한 칸씩이 띄워진 거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세 자리니까 세 자리를 맞춰서 출력해라.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그래서 세 칸에 맞추다 보니까 앞에 한 칸이 띄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다가 3을 한번 또 넣어볼게요. 3을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0을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세 칸을 맞춰서 출력을 하는데 만약에 세 자리가 안 되면 앞에다가 0을 추가해서 넣으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5D라고 해주면은 5칸을 맞춰서 출력하는데 5칸이 안 되면 0을 채우시오 이 말이죠. 그래서 숫자는 두 자리니까 0을 3개씩 이렇게 채웁니다. 자, 요 슬라이드가 거기까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문자열을 이제 출력을 해볼 텐데 문자열은 출력할 때 %s라는 거를 씁니다. 그리고 출력을 할 때 왼쪽으로 정렬해서 출력할지 오른쪽으로 정렬해서 출력할지 기준을 잡아서 출력할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실습을 해볼게요. 자, A는 hello를 넣고요. B에는 world를 넣겠습니다. 자, 프린트 %s 스트링이겠죠. 스트링 문자열 또 %s 두 개를 찍고요. AB를 찍겠습니다. 자, 헬로 월드가 붙어서 나오죠.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S 앞에다가 6자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다음에 헬로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5글자씩이죠. 그래서 앞에 한 글자씩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6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s, 마이너스 6x.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 한 칸이 띄지 않고요. 왼쪽부터 붙어졌습니다. 그래서 6칸을 만드는데 뒤쪽에다 하나를 띄운 거예요. 네, 뒤쪽에다가 하나를 띄운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자열에 대해서 그 정렬을 오른쪽으로 할지 왼쪽으로 할지 해봤는데, 자, 이거는 숫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작합니다. A랑 B가 숫자 1, 2일 때 프린트 %d, %d, %a. 자, 1, 2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 자리씩 출력해라.
그러면은 앞에 두 칸을 띄고 1이 나오고 또 두 칸을 띄고 2가 나옵니다. 자, 이거를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앞에서부터 찍는데 한 칸, 두 칸. 두 칸이 앞에서 여기 한 칸씩 띄운 거죠? 미안합니다. 두 자리를 마련해서 글자 하나 찍었고요. 두 자리를 마련해서 하나 찍었습니다. 두 자리를 마련해서 하나 찍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왼쪽 편에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합니다. 자, 그 설명이 이제 이 슬라이드에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진보된 그 출력 형식이 있는데요. 바로 이 중괄호를 쓰는 겁니다. 조금 전에 퍼센트 기호를 써가지고도 잘 썼었는데 이거보다 좀 더 그 발전된 형태가 이 형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1학년 2학기 때 C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C 언어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파이썬에서는 파이썬 또는 뭐 C# 이런 데서는 이제 유해를 쓸 수 있는데 사용 방법은 역시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A가 65, B가 66 이럴 때 프린트 다운표를 주고요. 중괄호를 쓰는 겁니다. 다음에 점을 찍고요. 포맷이라고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A가 여기 첫 번째 중괄호에 출력이 되고요. B는 두 번째 그 중괄호에 출력이 됩니다. 자, 물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재밌겠죠? A는 64, B는 66. A를 65로 하는 게 낫겠네요. 65, 66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요거는 앞에 0이랑 1을 생략을 한 거였어요. 똑같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거를 순서를 둘 다 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만 여기 A 값만 여기도 A가 여기 반영되고 첫 번째 게 여기도 반영됩니다. 바꿔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0, 1의 자리에 있는 거를 여기다 찍고 0의 자리에 있는 것을 여기다 찍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바뀌게 나오겠죠. 당연히 1 하면은 둘 다 66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바꾸어서 찍어 보겠습니다. 문자로 바꿔서 찍을 때는 0일 때 퍼센트 그냥 C를 써줍니다. 여기도 그냥 C를 써줍니다. 자, 그러면 A, B가 대문자 A, B가 나오죠. 자, 이때 앞에 있는 뭐 순서대로 그냥 찍는 거라면 앞에 0, 1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생략하면 안 되네요. 생략 요 C를 이런 걸 집어넣을 때는 생략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면 안 되고요. 자, 이번에는 숫자를 찍어 보겠습니다. 숫자를 찍을 때는 C 대신에 D를 넣어주면 됩니다. 65, 66. 자, 뒤에 거는 F를 넣어볼까요? D도 있었고 C도 있었고요. F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수점 이하까지 출력이 되고요. 자, 이때 소수점 이하가 너무 기니까 점 2를 넣어주면 두 자리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10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B를 출력하는 데 있어서 총 10칸을 마련하는 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홉 칸, 10칸을 마련해서 오른쪽에 정렬해서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도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는 동작을 안 하네요. 자, 지금까지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진보된 형태의 출력 방법이랑 그다음에 C라는 언어에서도 비슷하게 쓰이는 퍼센트 문자를 사용해 봤습니다. 자, 요거 어떤 형식을 주어서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얘를 쓰거나 얘를 쓰면은 좋겠습니다.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지난 챕터 2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더 연습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까 내준 과제를 통해 과제뿐만 아니고 충분히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